혹시 소변 색깔이 점점 진해지고 거품이 생기는데도 병원에서는 별 문제 없다고 하셨나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검사로는 이런 초기 변화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15년간 통합의학을 연구해온 내과 전문의 김수진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신장 건강에 숨겨진 진실과 신장을 살리는 4가지 기적의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나중에 투석까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실천하시면 신장 기능을 회복하고 평생 건강한 신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장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신호들부터 알아봅시다. 첫 번째, 소변 색깔이 점점 진해져요. 신장이 해독을 제대로 못하면서 혈액에 독소가 쌓이거든요. 그래서 소변이 노랗게 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소변에 거품이 생겨요. 많은 분들이 거품류가 있으면 단백뇨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신장이 힘들어서 독소를 배출하려고 거품을 만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세 번째, 소변량이 줄어들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해독을 위한 소변 배출이 잘 안 되거든요. 네 번째, 소변에서 냄새가 나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미세한 감염이 생기기 쉬워져요.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있으시면 신장 건강의 적신호가 켜진 상태라고 보셔야 해요. 신장이 나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져요. 첫째, 독소가 몸에 쌓여요. 신장이 독소를 걸러내지 못하니까 혈액이 더러워지는 거죠. 둘째, 골다공증과 관절염이 생겨요. 독소를 배출하려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거든요. 셋째, 빈혈이 와요. 신장에서 혈액을 만드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신장이 나빠지면 이 기능도 떨어져요. 넷째, 면역력이 뚝 떨어져요. 혈액이 탁해지면서 각종 염증성 질환이 생기기 쉬워져요. 가장 무서운 건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투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투석을 받게 되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사망률도 높아집니다. 요즘 만성 신장 질환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은 당뇨와 고혈압 때문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은 모두 혈액순환을 나쁘게 만드는 병이에요. 그런데 신장은 피덩어리 같은 장기거든요.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제 기능을 하는데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면 신장으로 가는 혈액이 탁하고 끈적해져요. 문제는 현재 치료법이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뇨약은 혈당만 낮춰주고 혈압약은 혈관만 늘려줘요. 혈관을 막고 있는 진짜 원인은 그대로 두고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약을 먹어도 신장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다행히 식습관만 바꿔도 신장 기능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요.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 발견한 4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당근.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신장 질환도 염증성 질환이거든요.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해서 신장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 비트. 비트는 신장을 정화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빈혈이 있기 마련인데 비트의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오이. 오이는 이뇨작용이 아주 좋아요. 신장에서 독소를 내보내려면 소변이 잘 나와야 하는데 오이가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네 번째, 돌미나리. 돌미나리는 약초예요. 신장을 정화하고 혈액을 해독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단 약초이기 때문에 적정량만 드셔야 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물미나리와 돌미나리는 달라요. 물미나리는 기생충의 위험이 있으니까 권하지 않습니다. 건강 문제로 고민하시는 주변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삶을 되찾으세요. 이 4가지 음식의 효능을 극대화하려면 생즙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 생즙이 좋을까요? 첫째, 흡수율이 엄청 높아져요. 섬유질이 제거되니까 소화 부담 없이 영양소만 쏙쏙 흡수돼요. 둘째, 소화가 잘 돼요. 몸이 안 좋으면 간 기능도 떨어져서
소화력이 약해지거든요. 생즙은 이런 부담을 덜어줘요. 많은 분들이 생즙을 짜면 농도가 짙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반대예요. 생즙을 짜면 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오히려 수분이 많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단, 이미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칼륨 대사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는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생즙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바로 신과일입니다. 신과일이 왜 신장에 좋을까요? 첫째, 유기산이 정말 풍부해요. 유기산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할을 해요. 또 간에 가서는 알칼리로 바뀌어서 산성화된 혈액을 중화시켜줘요. 둘째, 비타민C가 강력한 해독 작용을 해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쌓인 독소를 효과적으로 배출시켜줍니다. 셋째,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 혈관벽을 재생시키고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신과일을 꼭 드셔야 해요. 단, 만성 신장 질환 2기 이상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드세요. 신장을 회복시키려면 신과일이 꼭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몸 상태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신장에 돌이 잘 생기고 신장이 나빠지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삶은 채소를 많이 드시는 분들. 채소를 삶으면 안에 있는 미네랄들이 무기화되어서 결석의 재료가 돼요. 둘째, 비타민 D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 비타민 D 영양제는 연부 조직의 석회로 쌓인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혈관, 임파관, 관절, 뼈 조직 등에 계속 쌓여서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어요. 셋째, 고염식을 하시는 분들. 소금은 염화 나트륨이라는 무기 미네랄이에요. 너무 많이 드시면 신장 결석이 잘 생겨요. 그래서 신장 결석 환자들에게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비타민 D 끊고 소금 줄이고 삶은 채소 그만 먹고 생채소 많이 드세요.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어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신장 관리에 특히 신경 쓰셔야 해요. 이런 질환들은 모두 혈액순환을 나쁘게 만들거든요. 갱년기 여성분들도 조심하세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칼슘 흡수와 활용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신장에 부담이 가고 독소가 방광에 쌓여서 방광염이 생기기 쉬워져요. 갱년기 이후 소변량이 변하거나 자주 보게 되거나 밤에 자다가 깨서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늘었다면 이런 이유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신장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은 먼저 충분한 물 섭취를 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혈액 농도가 적당해지고 소변 배출이 원활해져요. 언제 마시면 좋을까요? 첫째, 목이 마르면 무조건 드세요. 물 부족 신호예요. 둘째, 소변색이 진하면 투명해질 때까지 마시세요. 셋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300-500cc를 드세요. 밤사이 짙어진 혈액을 빠르게 해독해줘요. 주의할 점은 식사 시간에는 피하세요. 위산이 희석되어서 소화에 방해가 돼요. 식사 후 2시간 반 이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3.7리터, 여성은 2.6리터인데 이건 음식의 수분까지 포함한 거예요. 물만으로는 하루 8배에서 10잔 정도가 적당해요. 이런 놀라운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또 놀라운 과일을 추천해 드릴게요. 레몬입니다. 레몬즙은 신장 결석 예방과 치료에 정말 좋아요. 결석이 만들어지는 걸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이미 생긴 결석도 용해시켜서 배출시켜줘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레몬즙 대신 레몬수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생채소도 무척 중요합니다. 생채소에 있는 살아있는 칼슘이 옥살산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줘요. 많은 분들이 시금치 먹으면 결석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생채소에 살아있는 칼슘이 옥살산을 잡아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채소 많이 드시고 레몬즙 드시고 물 충분히 드시는 게 신장 결석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올바른 다이어트는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 절대 굶으면 안 됩니다. 굶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어디선가 가져와야 해요. 그런데 지방을 태우는 게 아니라
단백질을 태우기 시작해요. 단백질이 에너지로 타면서 암모니아라는 독성 물질이 생겨요. 이게 바로 혈액 독소예요. 염증을 일으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방해해요. 그래서 굶어서 빼는 다이어트는 질병을 일으키는 다이어트예요. 올바른 다이어트는 간이 편안한 식생활을 하는 거예요. 간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면 아무리 먹어도 살이 빠져요. 그 식생활의 핵심이 바로 생채소와 신과일이에요. 간이 일할 때 꼭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살아있는 상태로 들어있거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신장 관리가 중요해요. 당뇨는 혈액순환 문제로 시작되는 질병이거든요. 당뇨의 진짜 원인은 간 기능 저하예요. 간에서 에너지 대사가 제대로 안 되면서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치료의 핵심은 간 건강이에요. 간을 괴롭히는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해요. 간을 괴롭히는 7가지 습관,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부족한 식생활,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과식, 간식, 불규칙한 식사, 삶은 섬유질과 정제된 탄수화물 과다 섭취, 과로와 스트레스, 술과 담배, 튀김과 기름진 음식, 합식을 지키지 않는 습관, 이런 습관들을 바꾸고 간을 편안하게 해주면 당뇨도 개선되고 신장도 건강해져요. 과일, 특히 신과일이 당뇨와 신장 건강에 정말 좋아요. 많은 분들이 당뇨 있는데 과일 먹어도 돼요? 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꼭 드셔야 해요. 과일의 과당과 정제된 과당은 완전히 달라요. 과일의 과당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에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좋은 에너지원이 되고 혈관을 청소해주는 역할까지 해요. 당뇨에 좋은 과일들은 레몬, 자몽, 오렌지, 사과가 있습니다. 레몬은 강력한 해독 작용을 합니다. 자몽은 풍부한 유기산을 공급해줍니다. 오렌지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많습니다. 사과는 케르세틴과 우르솔산이 많고요.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과일들을 꾸준히 드시면 가장 먼저 피로감이 사라져요. 간이 회복된다는 신호죠. 그 다음에는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알레르기, 관절염 같은 증상들이 좋아져요. 올바른 섭취법, 과일과 채소는 따로 드셔야 해요. 같이 드시면 소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과일은 당분이 있어서 빨리 소화되는데 채소는 아직 덩어리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소장에서 채소가 썩기 시작하면서 독소와 가스가 생겨요. 과일은 식전 1시간 전에 소량만, 대량으로 드실 거면 저녁에 과일만으로 식사 또는 과일 생즙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건강도 챙기고 다이어트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신장 건강의 모든 것을 알려드렸어요. 당근, 비트, 오이, 돌미나리 이 4가지 음식과 신과일만 잘 드셔도 신장 기능이 크게 개선될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면서 진행하세요. 좋은 음식도 몸 상태에 맞게 드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변화 과정을 공유해 주세요. 하나하나 답변해 드릴게요. 다음에는 간 건강을 회복시키는 천연 치료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